네, 부동산과 또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두 분과 금쪽 같은 자산 관리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연부장님, 김지연 세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이 뜨겁다 하지만 부동산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저는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용범 실장 정부에서 닭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요? 닥치고 공급. 이게 핫 키워드예요. 사실 우리 원래 보통 닭공 해가지고 닥치고 공부하잖아요. 닭공, 닥치고 공격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그렇군요. 용어기도 한데 이 부분부터 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 정책실장께서 그 닭공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셨던 게 그 반도체에서 이룬 이런 경제적 부와 과실이 네. 음. 다시금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머니무브를 좀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뭐 우리 세무사님 말씀을 자세히 네. 해주시겠지만 네. 뭐 세제 개편 쪽으로 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모양새도 좀 있었고요. 예, 관련해서 저도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근 동향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죠. 6월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네, 제가 매주 이렇게 주간 단위로 갖고 오다가 오늘은 조금 더 그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료 보시죠. 네. 일단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이 다른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딱 지금 반기를 마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약 한 서울은 5% 정도 상승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5월 한 달에는 이제 1%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동탄을 필두로 해서 동탄은 이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올해만 11%가 넘게 올해만요. 올해만. 네. 와, 근데 동탄이 이게 이렇게 평균치예요, 오르다니. 평균치. 그러니까 평균치. 동탄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1% 올랐다는 얘기니까 네. 이 중에서 대장주는 더 올랐다. 그쵸 한 50% 오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통계인 거죠. 음. 네, 그렇게 올랐고 뭐 매매 거래량은 4월 달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은 올라가다가 5월 지나면서부터는 다시금 이제 하락한 이제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서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그 도봉구가 그 사실 이렇게 부동산 얘기할 때 언급이 잘 안 되는 지역이긴 한데 도노공, 네, 도봉구. 도봉구가 2018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요번 주에 나타냈어요. 요번 주만 0.4% 정도 상승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집값이 그 최근에 좀 많이 잡힌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뭐 하루에도 10%씩 코스피가 이게 너를 뛰다 보니까 여기에 좀 둔감해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평균 가격대는 엄청나게 정중동하면서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렇게 좀 상승하고 있고, 저는 지금 매매 가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 또 이제 저를 한번 잡아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 사실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요번 주가 0.35% 올랐는데 네. 근 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은 뭐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가격이니까 등락을 좀 거듭하는 데 비해서 전세 가격은 조금씩 이렇게 누적되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네. 0.35%가 오르면서 가격도 올라갔지만 가격이 올라간 배경에는 이제 매물이 점차 귀해지고 좀 희소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서 요거는 그 장표를 준비한다기보다 네. 실제 그 시청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왜냐면 캡처해서 보면 이게 언제 캡처한지 모르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네네. 실시간으로 한번 제가 볼까요? 보여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화면 연결을 네, 한번 화면 해주시고요. 연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제가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면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시간 매물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로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가고요.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게 네. 부동산 클릭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지역으로 갈까요? 예, 오늘은 약간 네. 강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북으로 예, 아까 한번 도봉구 지도. 말씀드렸는데 네. 강북구 미아 뉴타운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 봅니다. 우이 신서해선을 보시면은 그 솔샘역이라고 있어요. 솔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여기 솔샘역. 네. 네. 오, 역 이름 너무 있네요. 예쁘네요. 예, 솔샘역 우이 신서해선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북한산 시티라고 SK 네. 북한산 시티라는 요 아파트가 근 한
3,800세대 되죠. 대단지네요. 네. 근데 전세 몇 개 있죠? 3개. 잠깐만 4,000세대 가까운 매물단지에서 전세가 3개 나와 있다. 월세 하나, 월세 단기 하나. 하나. 네. 지금 그 이런 전세가 세 개밖에 실정이고요. 그 주변에도 그래요. 네, 맞은편에 벽산 라이브 파크 네. 예, 보시면은 눌러볼까요? 네. 여기는 전세 5개. 여기도 1,500세대인데 전세가 5개, 하네. 월세가 3개.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이 2개 아파트 단지 합치면은 네. 6,000세대가 넘거든요. 어. 근데 6,000세대 합쳐가지고 전월세 토탈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네. 저렇게 대단지는 네. 뭐 적게는 몇십 개, 몇백 개 막 이렇게 그렇죠. 나와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4,000세대 되는 정도면. 이게 네. 왜 이렇게 그러면 매물이 없는 거죠? 뭐 제 가정이긴 한데요. 네. 이게 뭐 검증된 건 아닌데 일단 그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만 좀 세제 혜택을 좀 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집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득과 동시에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기 위해서 산다.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아, 그래 전세가 없구나.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5억 원 이하의 평균 가격 또는 한 11억 원 정도의 중위 가격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거래가 가장 많았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가격대가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지는 전세 월세 매물이 좀 시가 지난- 말랐다. 예, 그렇죠. 이제 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어쨌든 실거주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세로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네. 1가구 2주택 하기에는 뭐 세금 부담에 그렇죠. 대해서 네. 앞으로도 걱정할 부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정리되는 이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매물이 싹 사라진 건데 네네. 그건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도 그렇고 네. 이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 뭐 이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뭐 전세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새 집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들이 물량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유통되는 매물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거래 환경 하에서는 뭐 매매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데 비해서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은 좀 불안함은 필수적으로 좀 따라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전월세 시장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거 뭐 이건 어차피 연동된 문제일 수 있지만 네. 저렇게 매물이 씨가 마른다는 거는 실제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청년층들한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닥치고 공급이라는 조금 다소 과격한 예.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제 지방선거, 여러분이 정치가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하자면 부동산에서 키가 갈려졌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공급 네.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안에서 부딪히는 내용이 혹시 어떤 것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번에 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공약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결은 비슷하다. 정당과 상관없이 네. 공급은 이제 방향도 같고 그리고 행정 절차를 좀 단축시켜서 가는 방법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이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브랜드의 공통적인 특징은 통합 심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여러 단계를 한 번에 뭉텅이로 빨리 해주겠다라고 했고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이게 수백여 군데의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요번 임기 때는 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게 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난 임기 때는 신속통합기획, 뭐 신통기획 많이 들어봤을 거고 모아타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실제 모아타운이 착공까지 그 이어진 사업장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번동에. 예, 그것도 강북구네요. 예, 네. 강북구 번동에. 근데 요번 임기 때는 이거를 좀 많이 앞당겨서 뭐 2030년까지 뭐 5만 원, 6만 원 얘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여의도도 재건축 관련돼서 그 아파트가 대교 아파트가 조합 설립되고 나서 3년 만에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정비 사업 쪽으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차이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도권에서는 또 이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네. 특정 지역 동탄으로 가보면 네.
이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그 뭐 주식도 그렇고 성과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머니무브가 네. 부동산 시장, 동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 신고가인지는 이게 언제까지도 이어지게 네. 될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동탄역 앞에 있는 그 롯데. 예, 네. 롯데 되게 땡땡 좋아요. 그 아.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아파트인 그러니까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 딱 그 특정 단지.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은 그냥 그 백화점과 연결돼 예, 있어요. 동탄역하고 연결. 지하철 플랫폼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좀 특수한 아파트긴 한데 연초에는 이제 국평이 16억, 17억의 실거래가 올라오다가 네.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22억 5천까지 나온 거예요. 그거 처음에 네. 그 분양했을 때 예. 미분양 났었거든요. 네. 너무 싸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 그 롯데백화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구형에서 네. 매물 보면서 여기 되게 싸다. 근데 좀 뭐 도심에서 좀 멀긴 하지. 네. 동탄 가깝긴 한데 근데 그게 벌써 한 4배 그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야, 올랐고 네. 지금 뭐 이거는 굳이 뭐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네, 호가가 네. 25억, 26억에 와. 나와 있고 20평대, 그러니까 5구 타입이 이제 20억에 네.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인 거죠. 아직 실거래가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올라갔죠. 실거래가 실제로. 예, 실거래가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고 네. 호가가 호가가 올라와 있고 네. 예,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매도인들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거를 계약을 이제 깨요?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배액 배상 해주면 예를 들어 20억짜리 10% 계약금 잡으면 2억이잖아요. 네. 그럼 2억을 배상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그런 계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2억 이상 오를 올라간다. 게 있으니까 2억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작금의 어떤 그 동탄의 분위기인 건데 저는 오늘 이 방송 통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이게 동탄 전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가 1기와 2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동탄역 주변에 청계동 일대에 그러니까 시범단지와 네. 이쪽 일대고 외곽 지역 동탄 지역하고는 한 4-5배 차이가 나요. 아직도 5억 원대 그래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네. 요 도심의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퍼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네. 이 부동산 안에서도 동탄 네. 내에서도 네. 어떻게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네.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가격 레벨은 좀 따라는 가겠지만 낮은 데가. 이게 그 갭매우기라든지 추세 추종을 하면서 뭐 턱밑까지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는 연출되진 않고 지역 내 차별화 엄청 심할 거예요. 네. 특히 이게 다른 지하철이 아니라 GTX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거리를 환산하는 이제 금전적인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옆 단지하고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벌어질 거라서 여길 지금 들어가야 되나?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그 반도체 그 임직원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는 뭐 추경 매수를 지금 뭐 규제 지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단기 고점이다. 예, 물론 이게 대만의 선례 그러니까 TSMC 같은 그런 이제 지역 보면은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게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교과서적인 어떤 공식이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좀 한계는 있을 것 같다. 조금 이제 좀 살펴보면서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여기를 지금 뭐 25억 이렇게 되면은 분당과 한강벨트를 밀어 올리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밀어 올리는 거. 예, 조금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그러니까 동탄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네. 이제 묶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규제만으로 네.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셔세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로 또 네. 가는 것도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이러니까 예. 이걸 또 막는다고 될까라는 또 걱정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져서 구매력이 높아진 걸 어떻게 뭐 막을 수는 없죠. 네. 예, 막을 수는 없는데 아마 요번에 규제가 곧 들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상승세는 좀 누그러질 수는 있겠죠. 지금 주간 단위로 요번 주는 1.6%, 지난주는 2.2%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기울기 자체는 좀 완만하게 좀 이제 좀 캄다운 예, 좀 시킬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 수도권 동남부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어떤 집값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해 주셔서 이것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캠퍼스 앞이나 그 공장 바로 앞에 있는 나대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여기 임직원들의 직주 근접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 교육 여건 이런 걸 따져서 주변에 택지가 많이 이제 집값이 올라갈 텐데 지금 가장 뜨거운 동탄이 있고 그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많이 팔리면 이제 광교가 올라가고 광교. 네,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동남부를 관통하는 두 개의 이제 돈줄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GTX A 노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노선의 역세권 중심으로 철저하게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 두 곳의 종착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교육 여건과 이 두 개 노선을 다 품고 있는 곳 바로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또 여전히 개별적으로 분당. 재건축 재료까지 끼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도 이제 동탄이나 뭐 광교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용인 수지에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주거 상향 이동 위해서 갈아타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당에 갈아타기는 지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전략은 딱 두 가지가 통했을 때.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거주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전주택이 되겠죠. 팔게 되면. 그리고 대상지에 이제 대체주택이 있고. 이 두 개의 가격 격차가 좁혀졌을 때는 갈아타는 타당성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같아요. 하락장에서 둘 다 꼬꾸라지는데 상급지가 보통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서 이게 좀 좁혀졌을 때 갈아탈 수가 있고, 지금처럼 대상지보다 내 집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잡았을 때. 근데 지금 만약에 동탄에서 분당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동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갭이 좀 축소됐을 때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 네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장표 하나 준비했는데 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분당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일단 재건축이 온 도시가 화두입니다. 네.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건축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에다가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금 그리고 10년 안팎의 몸테크. 예, 몸테크 10년이요? 따라와야 되고. 네. 동탄은 2기 신도시고 신축이 많은 데 비해서 분당은 다 오래됐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있고 막 해서 그러겠네요. 네. 네, 몸테크 따져봐야 되고 여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2년 실거주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 네,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렇게 세 가지는 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일단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는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가족분들이 분당에 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기억을 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네네. 이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올라간 아파트들이 거의 동네들을 다 같이 그렇죠. 단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후화된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돼 있고 이렇지만 네. 또 걱정은 있어요. 네, 그게 되게 그 도시 계획을 하는 공공 입장에서 인허가를 할 때 아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멸실이 되면서 공급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 살았던 분들이 주변 지역의 임대차 수요로 변하기 때문에 주변 시장의 전월세 시장을 또 한 번 들썩이게 그러겠네요. 할 수 있는 네. 요인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도 달라지고 체증도 달라지고 하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속도 문제가 지연될 수밖에는 없다. 예, 우리 김지현 세무사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잠깐 그 얘기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좀 장밋빛보다는 속도가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단어로 개그하신 거예요. 뭐 특별하게 잘못하신 게 아니라 김지현 세무사, 지연될 지연될 수 수 있다. 있다. 예, 되게 네.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리 지연 세무사님의 표정에서 깜짝 네. 놀람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세무사님한테 한번 얘기하죠. 가볼까요? 네.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집값에 따른 세금. 지금 요새는 어떤 세금을 좀 제일 많이 다들 고민하세요? 보유세. 지금은 이제 보유세, 종부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올리겠다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세법 개정은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법을 개정을 할 때는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하는 산식을 보시면 네. 일단 주택 공시 가격에다가
기본공제 차감을 해서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는데 요 시장 가액 비율은 그냥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80% 90%까지 됐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60%로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올해 이미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18% 이상 오른 상태고요. 거기에 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80%까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80%로 변경하게 되면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제 공시가격이 20억짜리 집이다. 라고 했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가 되니까 12억 빼고 8억에 대해서 60% 곱해서 과세 표준이 4억 8천이 되는데 네. 이게 80%로 올라가게 되면 과세 표준이 6억 4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종부세가 이게 조금 자세하게 계산은 했지만 좀 차액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최종 납부세액은 원래는 259만 원 나와야 되는 게 556만 원으로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조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2배 가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서 가장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난 지금 현금 흐름도 없어. 네. 집 한 채 가지고 있어.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예, 가장 그런 불만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어. 분들이 제일 상담도 많이 요청하시고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음. 그냥 집을 투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살고 있던 집이 너무 많이 오르신 분들 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냥 자기는 여기서 그냥 몇십 년을 사셨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50억이었는데 올해 80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걸 어떻게 내야 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처럼 이제 몇십 년 사신 분들은 네. 고령자이고 하시면 세액공제가 또 최대 80%까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많이 네. 오르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올해 예. 갑자기 그렇게 예, 올라버리면은 맞아요. 세금 부담 물론 이제 아유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집만 해도 저렇게 근데 대단한데라고 그런 생각할 수 식으로 생각하시는 있지만 분들 계시죠. 현금 흐름이 전혀 없으면 네. 이 세금 어떻게 내지? 네, 그렇게 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이게 그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음. 네, 세심하게 좀 모든 걸 고려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진짜 듭니다. 팔고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여러분 저도 집이 없고 뭐 저희 집안도 막 이렇게 막 부자가 절대 아닌 집안이고 저희는 뭐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왜냐면 구구절절 댓글로 뭔 걱정이야 팔고 가면 얼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동네에 진짜 오랫동안 사셨던 맞아요. 분이라고 네. 하면은 네. 야 이거 인프라를 나는 고향인데 내 네, 고향. 인프라를 옮기는 것도 쉽지 네. 않은 일이고 그리고 네. 내놓는다고 팔리나 지금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 그리고 팔아도 요즘에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싸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아유. 양도세도 만만치 않고요. 그 뭐 그런 이제 상급지 지역도 그만의 또 세금에 관련한 고민들이 있고 네, 가까이 고민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이제 팔거나 네, 뭐 안 팔고 거기 살고 싶으시면 현금으로 만들거나 네.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예,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또 괜한 걱정을 또 했습니다. 아니 세금 관련 너나 잘해라.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이게 증시가 좋아서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걸 뭔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넘어오는 것에 대한 집값 올라가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가요, 이게? 글쎄요. 뭐 지금 이게 얘기 나오는 거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도 이제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 나오는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하겠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장특공제를 지금 80% 최대 80% 받을 수 있는 거를 40%로 낮춰서 세금을 이제 좀 더 많이 내게끔 하겠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도 이제 지금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말로만 설명드려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자료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하신 거는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되고요. 이 요건을 갖춰서 1세대가 1주택인 경우에 팔았을 때
비과세가 돼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양도가액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가액이 20억짜리 집을 팔았다. 그러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8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 20분의 8은 과세를 하고 20분의 12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11억 8천일 때 여기에서 20분의 8억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4억 정도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 거주까지 했을 때 최대 80%가 공제가 되는데 네. 이거를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신 경우에는 40%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특공제가 절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금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이제 40% 적용받으면 2억이 넘죠. 근데 80% 받으시면 1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차이가 많이 세금으로 나네. 보시면 네. 이 밑에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1억 600만 원이 되고 네. 오른쪽은 1,200만 원밖에 안 이거 되시죠. 엄청 차이가 네, 많이 나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네. 네. 제가 막 누구 걱정한다고? 아니 걱정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각자의 걱정, 재벌도 걱정을 한대요. 예, 재벌도 네. 걱정을 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남양주 사는 네. 여도원도 걱정하고. 근데 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세금을 이렇게 규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2018년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놨던 그 아파트들이 올해 등록이 말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요. 예, 8년짜리로 등록하신 것들은 이제 올해 만료가 돼요. 근데 2020년도 이제 2018년도 9월 이후에 새로 조정제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고 등록하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만료가 됐을 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해놨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물량을 지금 저희가 재건축으로 공급을 뭐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네.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중과 배제나 이런 혜택을 줘서 이걸 빨리빨리 팔게끔 해서 공급을 좀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 재벌 아니에요. 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걱정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아니 제가 이런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 단편적으로 발언이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흑자부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여론을 또 만들어 있었고 네.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을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부자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들도 제가 또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수렴해? 수렴은 해야지 또. 수렴을 자,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뭐 일명 반도체머니라고 불리잖아요. 지금 워낙에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 돈들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것도 또 부자 고민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돈 벌어서 집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겠느냐? 아니 근데 우리도 같이 여러분 하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반도체로 주식 많이 코스닥이 60%예요. 지금 눈물 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코인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대비책 뭐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또 아유, 욕먹으러 편하게 나오긴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한데 말씀하세요. 집은 필수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주식으로 벌었던 성과급을 받으셨던 어쨌든 본인이 거주할 주택 하나 사는 거는 말릴 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주택자들이 물량이 공급되게끔 하자라는 거는 네. 이런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통로를 마련해 주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분들의 세금을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네네. 네. 우리 어떻게 다 같이 손잡고 사랑해요 한번 외치 여러분 손에 손 잡고 우리 어저께 좋았잖아요. 어저께 경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건가? 예. 걱정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부장님께 네. 부장님이 또 다음 방송에는 잠깐 네. 또 자리를 비우시니까 네. 부동산 전략이 이제 하반기 때 조금 바뀌어질 거라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좀 관망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실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택 네. 수요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필수제 측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 전월세보다는 그래도 내 집에 사는 게 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네.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있기 때문에 주택 하나는 필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반기는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세무사님 말씀하신 이제 세제 개편도 있고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또 하나가 사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도 중요하고 이런 거래 관련된 세금도 중요한데 네. 우리가 거시적인 환경에서 금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리 중요하죠. 예, 네. 근데 한 두 차례 인상 컨센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상만큼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이어서 네. 아마 하반기 때는 그런 좀 하방에 대한 이제 방향하고 지역적으로 뭐 좀 호재가 있는 곳은 뭐 반도체 뭐냐 이런 쪽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질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전월세에 대한 주거비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집을 샀을 때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중을 좀 고민을 하셔서 좀 관망을 좀 우선 했다가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만약에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그 세금을 뭐 전가한다, 네. 조세 전가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세 올라가, 그 세금 올려야지, 뭐 임차인한테 세금 올려서 전가시켜서 받아야지 네. 이런 경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보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위축돼요. 그럼 이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세 물량은 좀 희소한 데 비해서 수요가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임차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 나의 주거비하고 집을 샀을 때 들어가는 뭐 대출 이자나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선택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집값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동성 있게 가져갈 것 같진 않거든요. 여기 맞춰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는 또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지역이나 각각의 고민에 따라서 많이들 상담을 요청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때문에 네. 너무 시무룩해졌어.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각각의 고민이 다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중순에 뭐 맘카페 운영자분도 오시고 실수요자분들도 오시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오시고 다 같이? 끝장 토론하자라고 먼저 지금 얘기를 꺼냈잖아요. 저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펼쳐놓고 우리 얘기합시다라고 정부가 아마 그런 안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거기에서 가장 큰 아젠다, 가장 날카로운 의제는 어떤 거라고 역시나 세금일까요? 남양주에 빨리 저는 GTS 세금이 비를 집값을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 예, 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건 또 저는 아닐 생각합니다. 거라고 생각. 예. 지금 일단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럼 규제 예, 이야기일 그런 수도 규제가 있고. 먼저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분과 다음에 치열한 토론 저희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4%까지 낙폭을 그렇습니다.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좀 무서워요? 4% 하락했을 때? 무섭죠. 그래요? 안 무섭진 않지만 많이 맞아서 맷집은 좀 늘어났다.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열지 않겠습니다. 어플을. 어제 뭐 또 지수 올라간 걸 보면 오늘 이렇게 하락한 게 이제 예전에 한 1% 떨어지고 1% 오르고 하는 그게 지금은 이제 거기 곱하기 한 3, 4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게 네. 최근에 또 시장 평균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 하락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 SK스퀘어가 8%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또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또 장 후반에도 일정 부분의 매물 출현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셀온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작용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7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또 6말 7초 잘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또 꼼꼼하게 월요일 이혁신 사장님과 함께 돌아와서 여러분께 이야기 전달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